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2010년 여름 아침, 서울은 잿빛 구름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어귀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아시아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용화 배우이자 가수, 겨울연가의 스타, 그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수백만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선사했던 미소, 희망, 그리고 한류의 첫 물결 속 청춘의 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용화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찬란했던 젊음과 성공하면 행복도 따라온다고 믿었던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갈채와 무대의 화려함, 완벽한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 밤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외로움, 조용히 마음을 파고드는 압박, 그리고 언제나 세상 앞에서 웃으려 애썼던 한 남자의 고통. 박용화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비대 대가와 예술가의 연약함,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흘림 보이지 않는 눈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용화는 1977년 8월 12일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오래된 벽돌과 작은 골목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빛 뒤에는 작은 방 창밖의 세상 너머를 늘 궁금해하던 예민한 소년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용하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들은 예술 세계에 대한 막연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과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공부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1989년 12살의 박용화는 학교의 작은 장기자랑 대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수줍은 소녀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맑은 목소리, 환한 미소. 그날 어머니는 객석 맨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고 무대가 끝난 후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노래하고 싶으면 엄마가 응원할게. 그 한마디는 용화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는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며 번 돈으로 보컬과 댄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아파도 음악을 듣고 가사를 받아쓰고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4년 박용화는 처음으로 드라마 단역을 맡았습니다. 대사는 몇 마디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에는 연기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초기 연예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대부분 고배를 마셨지만 그럴 때마다 용하는 집에 돌아와 음악을 크게 틀고 일기를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내 노래, 내 진짜 모습을 세상이 들어줄 거야. 이 다짐은 그의 인생을 관통한 한 줄이었습니다. 박용화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은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 가방영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랑을 지키는 상영역을 맡아 한국 시청자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특히 일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처음으로 전 대륙을 휩쓴 때였습니다. 순식간에 박용화의 이름은 모든 잡지 표지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 공항을 가득 메운 인파,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쏟아지는 환호, 수백 통의 편지, 선물, 응원이 그를 감격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낯설게도 했습니다. 한 일본 인터뷰에서 용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단지 한 역할만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밤 엄마와 라디오를 듣던
그 용화일 뿐입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용하는 일본에서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녹아든 감미로운 발라드. 그는 그것을 외로운 사람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는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음악계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크고 작은 공연장마다 관객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쥔 채 눈을 감고 노래하는 박용하. 그는 수많은 관중 속에서 스스로에게 노래를 들려주듯 했습니다. 어느 밤에는 팬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노래에서 청춘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성공 뒤에는 공연이 끝난 뒤 남겨진 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 따르면 박용하는 언제나 대중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지만 공연 후에는 호텔방에 혼자 남아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사라진 후 남는 건 내 심장 소리와 집이 그리운 마음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백만 아시아 팬들의 상징, 희망, 위로, 그 모든 것이 어느새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한 청년의 어깨에 너무 무겁게 얹혀버렸습니다. 2000년대 후반, 박용하는 여전히 무대와 방송,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었고 주변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소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을 혼자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까운 이들은 용화가 어떤 슬픔이든 스스로 감내하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늘 힘든 내색을 숨겼습니다. 도쿄 공연 후 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집이 그리워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백만의 팬 앞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가족의 경제적 책임, 치열한 연예계의 경쟁, 이 모든 것이 용화의 마음을 서서히 옥죄었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었고 친구들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고 작업에 몰두하다가 밤마다 미완성된 곡을 붙잡고 잠 못 이루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010년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효자인 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를 돌보며 동시에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책임지고 새 앨범 준비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치 멈추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버릴까 두려운 듯 무리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에는 짧고 떨리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다. 정말 오래 자고 싶다. 울고 싶지만 꿋꿋해야 한다. 아무도 내가 약해진 걸 몰라야 한다. 어릴 땐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게 괜찮았는데 2010년 6월 28일 밤 용화는 스튜디오를 나와 비 오는 밤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몇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곧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가족 사진과 미완성곡 그리고 여전히 불이 켜진 휴대폰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에 잠겼습니다. 세상 앞에선 끝까지 강하려 애썼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어깨는 찾지 못했던 한 남자. 박용하의 따스한 눈빛과 애절한 노래, 그리고 한 번도 완성되지 못한 미소는 한 세대의 기억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박용하가 떠난 날, 서울의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소식은 신문, TV, 그리고 한국과 일본, 아시아 팬 커뮤니티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병원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사진, 편지, 그가 발매한 앨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함께 연기했던 동료, 도움을 받았던 후배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기억되는 그가 이렇게 외롭게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송에선 다시 겨울연가가 재방송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다정하게 달려가던 상혁의 모습,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던 깊은 눈빛, 그의 발라드가 카페, 마트, 라디오에서 흐르자 그 노래와 함께 청춘을 보낸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자기 젊음의 한 장이 조용히 닫히는 것처럼. 하지만 박용하의 유산은 노래나 드라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가 조용히 베풀던 따뜻함이 여기저기에서 꽃피었습니다. 후배 연예인들은 힘들 때 몰래 도와준 적이 많다고, 팬들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직접 전화해 위로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가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 쓰러지려 하면 가장 먼저 다가왔던 사람이었다고 모두 기억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용하가 살아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다시 겨울연가를 찾고 Say Goodbye를 들으며 조용히 그리워합니다. 그의 이름을 딴 장학금, 추모 음악회가 이어지고 일본 팬들은 매년 무덤에 편지와 꽃을 놓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마 박용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한 선함과 견디는 용기, 그리고 작고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지쳤을 땐 스스로를 꼭 안아줘. 혹시 당신이 외로운 날이 온다면 그의 노래 한 곡만 들어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여줄 것입니다. 우리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박용하의 잔잔한 미소 앞에서 멈춰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쓸쓸한 발라드에 마음이 떨렸고 스크린 속 진심 어린 눈빛에서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겠죠. 박용하의 인생은 화려한 박수갈채, 뒤에 때로는 한 줄기 따뜻한 위로를 갈구했던 지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외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 한마디의 안부, 한 번의 포옹, 잠시 귀 기울여주는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노래, 그의 드라마, 혹은 그의 미소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래에 당신의 기억이나 감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조명 뒤 모든 전설이 한때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둠을 건너 스스로의 빛을 찾으려 했던 인간이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박용하를 기억하는 한 그의 노래도, 미소도, 그리고 이 이야기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